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비교적 장기간 깊이 있게 취재 중인 사안들이 있습니다. 취재가 끝나진 않았지만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면서 보도를 준비해 간다는 차원에서 지금 취재 중인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시사기획 창팀의 김도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평소에 약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재 ING 오늘 첫 주자입니다. 요즘 네. 어떤 거 취재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좀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네. 2살 어린아이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좀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앵커께서는 자녀분 태어나시고 나서 언제 출생신고했는지 기억하세요? 출생신고는 보통 출생한 뒤에 한 달 안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쯤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 안 나시죠?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 못하죠. 보통은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출생신고와 관련한 문제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쁜 아이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네. 지금은 이제 막 19개월이 되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입니다. 네. 김노을이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도 갖고 네, 이름도 있는데요. 예쁘네요. 사실 이 김노을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법적인 이름을 갖지 못했고요. 네.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19개월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을이에게는 엄마가 없기 때문인데요. 노을이는 아빠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 부의 자녀입니다. 엄마는 출산이 증명이 되는데 아빠는 그렇지가 않아서 출생신고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합니까? 가령 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친부임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딱 네. 나오잖아요. 예. 진짜 아빠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 미혼부의 출생신고 과정입니다. 법원에 서류 내고 유전자 검사하고 쭉 진행이 돼도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돼도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게다가 노을이의 경우는 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언제 출생신고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 자체가 저렇게 복잡하군요. 그리고 노을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게 뭡니까? 노을이가 태어난 후에 뒤늦게 엄마에게 따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엄마가 떠난 거죠. 엄마의 법적 남편이 노을이를 포기해야만 그 친아버지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출생신고가 더 어려운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자, 미혼부의 자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김 기자는 어떻게 이 문제 취재하게 됐습니까? 우연히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한 10살 된 아이가 네.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예. 학교도 못 가고 말이죠. 처음엔 충격이었는데 10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10살.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살이나 됐는데 왜 이 아이를 아무도 몰랐을까?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죠. 예. 출생신고는 사회적으로 아이를 인지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출생신고가 안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디에선가 학대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파악할 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례가 꽤 있는 모양이군요. 법이 아무래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2015년에 미혼부들의 출생신고 단계를 좀 간소화하고 줄일 수 있도록 일명 사랑이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는데요. 네. 문제가 엄마에 대해서 전혀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히 하룻밤을 보내고 한참 지난 뒤에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만 두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왜 아이 엄마를 모르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해서 재판부를 납득을 시키면 사랑이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UN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에 즉시 등록해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 벌써 8년 전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 등록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미혼부의 자녀뿐만이 아니고요. 난민, 이주 노동자의 자녀 등 우리는 아동 순환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출생 등록에 대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그렇군요. 가족의 근간이 흔들린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와 같은 어른들의 기준이 과연 아이의 인권보다 먼저냐는 물음을 던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네.
뭐 취재가 뭐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취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언제쯤 보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취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곧 시사기획 창에서 다큐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제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보도하십니까? 2월 초쯤? 2월 초쯤. 네. 예, 취재 잘 마무리하시고 출생신고 못하고 있는 아이들 사연 그 다큐멘터리도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